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몸은 기계에 체화 혹은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시화는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 자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몸은 기계에 체화 혹은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시화는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 자연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시민의 깔끔한 이미지, 도시의 편리한 네트워크는 오밀조밀한 기계와 전기 화석 연료의 종합입니다. 과거에는 민중을 지배하던 대타자가 법, 종교, 이념, 국가, 심지어 부모, 가족이었다면 지금은 기계 일반 혹은 기술 일반이 대타자가 된 듯합니다.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대타자가 사라졌다는 막강주의 지식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형태의 대타자가 등장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그는 인간의 자유가 실질적인 자유가 되려면 규칙의 규제를 받는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제크가 대타자의 강력한 변형 형태를 논파한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개별적 자유를 위한 저항을 펼치는 데 좋은 반론을 준 듯합니다. 필자는 오늘날 국가나 사회적 규칙, 규제가 더 폭력적으로 은밀하게 민중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구속하면서 지속적, 조직적으로 관리, 감독, 통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버든 마라거니와 지제크가 내세우는 대타자의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탈진실의 시대가 들어섰다는 비관은 되레 더 피할 수 없는 대타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비판적 시각에서 인지했던 대타자가 슬그머니 기계 기술로 대체되었으니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계, 기술은 인간의 삶을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에 함석헌은 예술가와 기술자를 구분짓습니다. 예술가는 찬탄의 대상이지만 기술자는 칭찬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의미상 묘하게 다른 뉘앙스가 읽히는데 분명한 것은 기술자보다 예술가를 훨씬 우위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술이란 예술과 달리 모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조와 자기, 모조는 모두 무엇을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래의 원형이 존재하고 그 틀에서 거짓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대타자가 되어버린 기계 기술은 인간을 조작하고 지배합니다. 기계 기술의 사용자 혹은 주체적 이용자인 듯 착각하도록 이미 기계 기술은 인간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의 기계 기술이 아닙니다. 기계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국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현대예술이 메타포를 사용하여 오브제가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해 가장 급진적인 비인간화 도구라고 비판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조르조 아감벤이 직시했던 것처럼 메타포가 원래 명명될 수 없는 대상을 부르기 위해 고안된 표현이라면 기계, 기술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을 이름 붙이도록 강요하는 메타포 자체여 기계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도 메타포로 전락합니다. 기계, 기술은 이미 주술 숭배의 대상입니다. 주물은 라틴어 페이서 만들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팩티시우스, 인위적인에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속인들의 우상이 일종의 인위적인 신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주물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인위적인 신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본뜬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진정 인간다움, 인간 정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소는 비민주적 사회의 형식은 권위, 계급, 정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혹은 민중데모스는 어떤 것이라도 강압적 형태의 삶의 기술을 거부합니다. 기계주의 기술맹신주의는 인간 자신과 인간의 삶도 자꾸 기계가 되기를 강요합니다. 틈새가 없고 수치적, 계량적, 계측적으로 판단합니다. 기계, 기술은 위에 있고 인간은 그 아래에 있기에 위계적 종속 관계로 변질됩니다. 사용 주체가 오히려 사용 대상으로 역전되는 현상은 인간이 점차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함서커는 예술은 인격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인격이어야 하고 틀 잡힌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형식과 사람의 틀, 고유의 사람됨의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시키는 테크네여야 합니다. 단연코 사람을 부리거나 사람을 구속하여 기계 기술이 권위가 되고 계급이 되어 삶이 정체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민주사회는 민중의 정치 공동체이자 민중의 의사소통 행위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소는 기계주의가 결국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의 와해와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기계주의의 잘못은 인간의 시골을 해치고 상호봉사를 거부하게 되며 인위적 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사치를 충동질하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거리를 확대합니다. 인간적이지 못한 인간, 예루살렘의 아이만처럼 자연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 전체에게 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인간은 말로서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나는 그곳에 그저 있었을 뿐입니다라고 변론하는 인간은 단지 관료주의적 신비주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르그손의 말은 당시 기계, 기술주의가 만연해진 미래의 모습, 곧 조르조 아감벤이 지적한 민중 부재를 적시한 듯합니다. 기계, 기술은 인간의 삶의 예술, 인격적인 존재에 토대를 두지 않는다면 삶의 기술도, 기술적인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게중심을 둔다면 그 무엇보다도 민중이 주체가 되는 인간다운 삶의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중 부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상실한 채 사막을 건너는 위험한 존재이지만 민중이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 이름을 명명할 수 있는 정치 현실의 도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 로마노 과르디니는 인간이라는 말보다 인격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말은 곧 인격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어떤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 혹은 그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나 자신이 목적, 곧 인간이 자목적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내가 타인에 의해 대체될 수 없고 보완될 수 없는 나 자신과 더불어 있고 나 자신을 위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독일 시인 파울 첼라는 무거워질수록 가벼워진다고 말함으로써 삶의 균형에 이르기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금색이 탁월한 베네딕토 수도의 영성가인 안셀름 그린 신부는 현대인들에게 사라지지 말고 살라고 외칩니다. 기계, 기술을 통한 인위와 조작, 관리와 지배가 판을 치는 지금의 세상에서 잠목적성을 지닌 인격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곰곰 생각하게 합니다.